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8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7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나마 들어갔었던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연설문에서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 것이죠. 대신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열이 됐습니다. 남북 간의 철도, 도로를 연결하겠다. 접경 지역에서의 협력 사업을 늘려나가겠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잔뜩 들어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사실상 대북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북한의 비핵화에 어떠한 진전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국제적 공조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대북 제재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일이죠. 네, 그동안 북한의 핵무장을 견제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바로 대북 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 제재를 허물어뜨리는 조치를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죠.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나오기 전부터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아주 여러 공식 석상에서 대북 제재의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피력해 왔습니다. 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 자리에서도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제출했던 대북 제재 완화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도 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미국 측에 대북 제재 완화를 압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문제에서 더 유연해져야 한다라면서 지적을 했는데, 한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협력해 왔으나 계속 진전이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 측의 대북 제재 완화를 압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남북 교류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최종 합의로 가는 징검다리로서의 잠정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비핵화에 어떤 진전이 없더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대북 제재 완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식의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없더라도 대북 제재 완화를 해줘야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서서 국제적인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이러한 의지로 읽혀집니다.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소리죠. 네, 지금 북한의 핵무장은 최종 완성 단계입니다. 그리고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폐기,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없는데 지금 대북 제재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나요? 이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겠다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판문점에서 또 싱가포르에서 하노이에서 가짜 평화 쇼를 해오는 동안 북한은 계속 핵 능력을 고도화시켜 왔습니다. 20여 차례의 미사일 시험을 통해서 핵 능력을 정말 고도화시키고 첨단화시켜 왔죠. 또 폐기했다라고 하던 그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서는 신형 미사일 엔진 실험을 또 감행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즉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0여 년간의 어떤 협상 과정을 보면 미국과의 어떤 담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처럼
제재 없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도 겨우 영변시설 해체만 내어주면서 대북 제재의 어떤 전면적인 완화를 요구하는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그리고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지금 핵 보유국을 인정해달라라고 아우성치는 북한인데,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북한을 대변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외치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자라는 이러한 주장이 되는 것이죠. 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칼럼 제목이 대북 제재 풀어주자는 의원 60명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칼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그리고 비핵화를 원한다면 허물어지고 있는 국제 제재 틀을 다시금 조이는 일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죠. 그렇다면 비핵화도 원하지 않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지도자도 아니라는 소리가 되죠. 자,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말 상식 있는 지도자라면 증강되고 있는 북한 핵 전력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핵 무장이 정말 현실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대북 지원에 나설 게 아니라 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핵으로부터 어떻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우선적으로 방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네, 윤덕민 교수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으로부터 14년이 지났다. 그동안 일본은 국민을 보호하는 중층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었지만, 한국은 국민을 보호할 이렇다 할 억제력을 구축하지 못했다. 한일 간의 방위비가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다. 킬체인, KAMD, 삼축 체계 등 요란한 용어들이 동원되었지만, 현실은 제대로 된 요격 미사일도 전략 위성도 배치하지 못했다. 그런데 미국 확장 억제력은 형해화될 기로에 서 있다. 한국 정부는 이념의 틀에 갇혀 미국의 MD, 즉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하지 않는다는 도그마에 빠져 있다. 사드 배치로 평택 이남의 국민은 미사일 방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 2,300만 명은 핵 미사일의 무방비다. 자, 그러면서 미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자체 핵 무장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미 본토가 북한 핵 미사일의 사정권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과연 미국은 서울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평양을 핵 보복할 수 있을지 적지 않은 의문이 생긴다. 이미 동맹을 겨냥한 북한의 각종 미사일 시험에도 미국은 개의치 않고 있다. 북핵에 맞서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무장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거의 전적으로 대미 관계에 달려있다. 물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 동맹이 와해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우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전술핵 재배치도 고려할 수 있지만 방어 무기인 사드조차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는 정치 지형에서 전술 핵을 국내에 배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뭐냐면 육지가 아닌 동해에 핵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핵 잠수함을 배치해서 동맹 공동 관리하에 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핵 국가인 일본도 참여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도쿄가 공격받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잠수함에서 평양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체계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핵 우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은 중국의 반발이 있겠지만 한국이나 일본이 독자적으로 핵 무장하는 것보다는 중국에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도 잠재울 수 있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북한의 국어라는 것보다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는 일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윤덕민 교수의 바람과는 달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충격적인 신년사를 보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북한의 국어라는 정말 비정상의 길을 갈 것 같아서 참 여러모로 우려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